안녕하세요. 법무빈 동주 형사 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이제 9월 중순 정도까지도 우리 더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추행,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이런 사건들이 좀 급증하고 많이 발생했던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사건에 연루돼서 경찰 조사를 받는 이제 내국인 분들도 많이 계신데 외국인 분들도 많이 문의가 늘었어요. 초범이고 저는 벌금만 나왔는데 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외국인은 내국인이랑 다르게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법심사라고 출입국 절차에 따라서 별도의 절차를 또 거쳐야 돼요. 한국에서 더 이상 생활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잘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기는 해요. 피해자가 이제 성인일 경우의 기준이고요. 만약에 피해자가 미성년자거나 13세 미만이다 그러면 벌금형은 아예 없고요. 최소 5년 이상 유기징역 선고됩니다. 굉장히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요. 실제로 지난달에 부산 해운대에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2명이 여성 5명 신체를 만졌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례, 유사한 사례 되게 많아요. 심지어 한 명은 그 사건에서 주거지가 확인되지 않아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서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봐주거나 오히려 그런 거 없고요. 무겁게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구속의 가능성은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찍고 나서 딱 적발이 되시면 저 경치 찍은 건데요, 전체적으로 찍은 건데요, 뭐 한국문화 찍은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설령 전체적으로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 카메라 앵글 속에 여성분들이 나와 있고 특정 신체 부위가 혹시 가슴이나 엉덩이, 다리 이런 부위들이 클로즈업 되거나 노출이 심한 부위 중심으로 카메라가 촬영이 됐다 그러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제출하는 거, 뭐 임의 제출, 압수수색 여러 가지 또 절차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막상 당하다 보면 굉장히 좀 당황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절차에 맞게 또 권리 보장을 받으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아마 할로윈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제 뭐 술자리도 많으시고 인파 많은 장소에 가시는 일도 많을 텐데 여기서도 범죄 행위가 많이 벌어져요. 요새는 휴대전화, 그러니까 스마트폰 뭐 이런 것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작은 이런 펜 안에 있는 초소형 카메라, 그 다음에 뭐 드론 뭐 이런 것들 가지고도 촬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고 그런 행동 하시면 안 될 텐데요.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단순히 촬영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많은 데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체 접촉을 빙자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경우, 술에 취해서 스킨십 하시는 경우, 그 다음에 장난이나 농담처럼 스킨십 하는 경우도 많고요. 술을 마신 뒤에 강간이나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뭐 중간간 이런 내용도 많이들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시면서 행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인 경우에는 언어랑 문화가 좀 우리나라랑 차이가 있어요. 외국에서는 이게 인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형사처벌 될 수 있는 행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합의했는데 합의하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저희 나라에서는 합의하면 그냥 풀려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많아요. 근데 안 그래요. 한국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물론 합의를 하면 많이 고려가 되고 선처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나서 돈으로 합의하겠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특히 외국인이신 경우에는 사법심사라는 절차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도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사법심사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합의도 잘 해야 되고 피해 회복도 해야 되고 또 처벌불원서나 합의서 이런 양식 정해져 있는 어떤 서류도 잘 챙겨야 됩니다. 이 사법심사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외국인 분들은 우리나라에 예외적으로 이제 거주를 하게끔 비자라든가 여건을 보장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범죄를 일으켰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분들이 아니라 해가 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제로 출국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사법심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러면 강제 출국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외국인 분들은 특히나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죄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는 있었는데 보통 3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요. 300만 원 정도 벌금을 받는 정도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면 강제 출국 명령 대상이 되거나 더 이상 한국에 생활하실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초기부터 합의 잘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내가 상황 설명을 잘 못해서 억울한 부분이 생기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지나가다가 그냥 부딪힌 것 뿐인데 강제추행으로 오해받는 경우들도 많고
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경치를 찍고 카메라를 들었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촬영했다 이렇게 오해해서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외국인 분들은 우리 한국 법에 대한 내용도 그렇지만 절차에 대한 이해도 약간은 부족하시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수사 단계에서의 얘기들이 결국에는 사법심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법심사까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고 초기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거나, 또는 반대의 입장을 잘 정리를 한 다음에 피해자 측과 합의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 사법심사 과정을 지켜보다 보면 단순히 처벌 수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결국에는 한국에 계속 체류할 만한 사람인지,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도 많이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어필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이후에 단순히 내가 체류를 하다가 영주권까지 신청하려고 한다라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궁금하신 부분도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좀 간략하게 답변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오히려 내국인보다 더한 기준, 높은 기준으로 잘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런 강제추행이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하시지 않는 것이 1번일 거고, 만약에 내가 그런 행동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그러면 초기에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 도움을 받으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